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영근 의원입니다. 먼저 도내 균형철도 인프라 구축과 낙후된 동북권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일명 세장선 건설에 대한 지사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성과를 통해 도민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갈 희망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만금부터 전주, 장수를 잇는 세장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세장선 구축이야말로 도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달빛 내륙철도의 건설이 확정된 만큼 세장선 건설은 동북권의 성장 동력 확보라는 상징적 효과와도 부합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향후 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세장선의 신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간 각종 인구 정책의 효과와 대안적인 방법으로서 압축도시 개념의 도입과 관련된 지사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한때 200만 명이 넘는 도민으로 과도한 인구 팽창을 걱정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현재는 지속적인 인구수 감소로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인구 정책에 관련해 최근 3년간 매해 1조 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했으나 인구수는 매년 1만여 명씩 꾸준히 줄고 출생아 수 또한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1조 원이라는 돈은 전 도민에게 매년 60만 원씩 제공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아무리 인구 감소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에도 성과가 미비한 이유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그간 전북만의 특성화된 인구 정책은 무엇이 있었는지와 그 성과는 어땠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인구 정책의 대안적 모델로서 압축도시 정책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압축도시란 도시가 무분별하게 애각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고 흩어져 사는 인구와 상업, 주거 등 도시 기능의 주요 거점에 모으는 형태의 도시계획 정책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여러 인구 정책에도 인구 감소세가 줄지 않고 이에 따라 향후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정책과 압축 도시형 도시계획이 상호작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매우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십수 개월간 닫혀있는 청사 출입구의 개방 계획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가 심각했던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청사 출입구 일부를 잠정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까닭인지 많은 도민께서 어느 방향의 출입구가 개방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께서는 그동안 본청 청사의 출입구 폐쇄 계획과 운영 방식을 도민께 어떻게 전달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의원은 평소 청사 정문은 많은 상징성이 내포된 곳이라 생각합니다. 도시의 첫 이미지를 역사가 결정하듯 청사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정문은 도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폐쇄 조치에 본청 청사 정문 방향 두 곳의 출입구도 포함되어 있어 닫힌 청사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충청북도와 전라북도를 제한 15개 시도는 정문을 개방 또는 부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사 정문이 가진 상징성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청사 정문의 폐쇄가 도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의 사례와 달리 전라북도는 관련 계획이 변경된 적이 없어 도민들의 불편에 무심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께서는 현재 청사 출입구 폐쇄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와 향후 계획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고창 갯벌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와 노을대교 건설의 조화 대책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고창군 곰소만 일대 갯벌 지역이 서천 갯벌, 신안 갯벌들과 함께 한국의 갯벌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세계 자연유산 등재가 확정된 지 약 2달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벌써부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달 또 다른 수건 사업인 노을대교 예타 통과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노을대교 건설은 부안군의 변산면과 고창군 해리면을 잇는 약 8.9km의 대교를 건설하는 것으로 도내 많은 환경단체들은 대규모 고각 설치는 갯벌 운행을 훼손할 위험이 있고 정부연구원 또한 최근 이수 브리핑을 통해 노을대교 건설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의원 또한 지난 2009년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이 교량 건설과 이로 인한 자연지대 파괴 등을 이유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삭제된 일이 있었던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도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두 개의 겹경사가 상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사께서는 고창갯벌 생태계를 보존하며 노을대교를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제도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제도는 민과 관이 정책적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주요 경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약 4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민간단체에 보조해주고 있으며 이 수치는 매년 증가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민간보조 사업이 매년 양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컨트롤 타워 기능이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께서는 평소 신규 민간보조 사업 선정 시 어떤 절차를 통해 적정성을 평가하시는지와 사후 관리에 대한 현행 시스템 및 컨트롤 타워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부 시도의 특정 민간보조 사업이 장기간 유지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3년 주기로 사업 지속성에 대해 평가하고 특정 업체가 3개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보완 제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사업은 얼마나 되며 타당성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체 선정에 대한 전 국민적인 우려가 제기되어 있는 것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선정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과 함께 질문드리기 앞서 언론 보도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이 급식조리사의 폐암 사망 사건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인정하며 조리휴무로부터 급식조리사들은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미세입자라고 불리는 조리휴무는 조리 환경의 주요 발암성 인자 중의 하나로 학창시절 급식조리실이 하얀 연기로 가득한 풍경 많이들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기름 연기가 바로 조리휴무입니다. 교육관님, 지난 5월 전북교육청 청사 앞에서 급식조리사 폐암 이슈 관련 노조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노조는 급식조리사들이 조리 과정에서 조리움 등 발암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며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절한 환기시설만 설치하더라도 각종 발암물질 노출량을 확연히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취임하신 이후 교내 급식실의 환기 실태를 어떻게 점검해 오셨는지와 환기시설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사업을 해오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암물질의 노출 기간과 암 발생 확률 간의 인과관계는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사안에 따라서는 노출 여부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며 폐암 발생 사례를 보더라도 20년 미만 근무자가 대부분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특수건강 진단
대상을 현재와 같이 설정하신 타당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의원은 급식조리사의 폐암 발생이 직업상 인과관계가 증명된 만큼 조리음 등 유해물질에 인한 폐암 등 각종 질병 발병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교육감님, 급식조리사 안전확보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원인을 소상히 밝히고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